그 기사 보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강남 가봐야 별거 없으니까 그냥 수준에 맞춰서 사는 방법도 있지 않나. 수준에 맞춰서 사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꼭 우리가 굳이 강남까지 갈 필요 있냐라는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하지만 저는 그 말 자체가 조금 위선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내가 강남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라고 하면 자녀들은 딴 데 살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자녀들을 꼭 계속 강남에 살게 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만약에 내 자녀나 그런 사람들을 다른 데 살게 해주거나, 근데 또 그런 분들 가만히 잘 보면 그 자녀분들이 외국 가 있어. 미국에 유학가 있고. 미국에 유학 가 있고. 저는 그게 정말로 잘못된 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집을 얘기하면 보통 네.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원룸이나 투룸이나 빌라나 아파텔이나 이렇게 다른 선택지가 많은데 네. 왜 굳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가?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걸 지표로 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E클래스 하면 신차 가격 얼마죠? 6,300만 원. 그쵸? 그럼 중고차로 했을 때는 얼마죠? 한 3,000, 4,000이라는 지표가 있죠. 네.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걸 팔 때 어때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있다는 기준치가 건가요? 정확해요. 네. 아파트는 비교 대상이 명확해요. 그렇지만 원룸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기준치가 애매모호해요. 구조도 다 다르고 내가 부르는 게 나중에 환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환전, 이게 돈이 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또 아파트를 선호한 이유는 살다 보면 생각보다 편해요. 왜? 아파트 원룸이나 빌라 살다가 아파트 가면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주차 문제. 혜수 씨도 지금 원룸 살지만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차죠. 주차죠. 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10분 거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주차를 하러 가죠. 네. 이게 생각보다 같은 건물에 주차하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편의성이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충남에 샀다고요? 네. 아니 지금 서울 신림동에 계신 분이 네. 왜 충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요? 거기서 출퇴근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그 아파트를 사는데 투자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혹시? 3,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네. 다 해서. 거기가 나중에 이제 3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 분양가가 3억 4천인데 3년 뒤에 과연 그 아파트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만데요?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야 무슨 충남이 또 얼마냐라고 또 분명히 비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느 정도 제가 검토를 했고 네. 임장도 몇 번 갔는데 저는 그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 한 최소 4억 5천에서 네. 5억 가까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얼마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라기보단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뭐 그냥 그분들 논리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저는 한 1억 5천을 벌었죠. 그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1억 5천만 원 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 투자금이 얼마였죠, 혜수 씨? 3,400이요. 3,400. 그냥 쉽게 3천으로 잡을게요. 네. 3천으로 투자해서 1억 5천을 벌면 제가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난 거죠? 500%가 났습니다. 네. 3년 동안. 저는 그럼 3년 동안 가만히 또 돈을 놔두고 있을까요? 그 사이에 또 돈을 모아놓겠죠? 네. 그럼 그 돈과 또 그 판돈으로 해서 더 좋은 데고 이제 경기도권으로 또 아파트를 하나 또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집을 마련하려면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그냥 가만히 저축 통장에 예금에 돈을 넣는 건 돈을 기회비용을 날리고 돈의 가치를 계속 박살낸다 이겁니다. 보통 직장인의 연봉이 2,500에서 3,500 사이가 가장 많죠. 한 3,500이 많습니다. 네, 저희 20대 중반 이렇게 보면 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보면 그럼 그분들이 집을 살려면 좀 어떤 테크트리를 해야 되는가? 한 4천에서 한 5천만 원만 모아라. 그것도 힘들면 3천만 원만 모아봐라. 3천만 원. 네. 네.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모이면 정말 지방에 대단지 좀 연식 있는 아파트 갭으로든 하나 사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사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천만 원으로 네. 아파트 사서 제가 이 말 하면 또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방을 누가 사냐, 사람이요 투자를 한번 해보게 되면 계속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계속 그냥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하니까, 폭락한데, 그런 이유로 계속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정작 내가 나중에 진짜 나이를 먹어서 가정이 생겨서 집을 사야 될 때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못 산다고 봐요. 그럼 또 전세살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3천만 원을 시작해서 이제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까지 몇 년 정도 좀 걸릴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네. 서울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수도권이든 하는 거는 10년 이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10년 동안 언제 야 10년 너무 멀다. 야 그렇게 할 바에 나는 비트코인에 주식 사가지고 돈 불릴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네. 주식이랑 비트코인으로 돈 불릴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솔직히 주변에서 주식이랑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는 분이 생각보다 몇 안 되거든요. 특히 주식도. 주식이 작년에 재작년에 막 돈 엄청 벌어다 줬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주식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혜수씨? 뭔데요? 레버리지가 안 돼요. 대출로서 주식을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어찌됐건 대출이 돼요. 어느 정도 지방도 아직은.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아파트 사기 위해서 7천이 대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난 3천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 근데 요새 그 대출 이자가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좀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자가 올라갈 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연끌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냐 없냐를 감안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버틸 수 없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진짜 경매로 넘어갑니다. 집값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싸게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네. 우리 혜수 씨를 제가 아마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저희가 만났을 거예요. 2019년도에도 집 얘기가 그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집값 비싸다 그랬어요. 20년도 집 비싸서 못 사겠다. 21년도 집값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22년도 지금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23년에 무슨 말 할까요? 더 비싸지나요?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집값이 진짜 그래. 우리 말 그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대로 집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진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자고요. 그때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또 못 살 것 같아요. 못 사요. 네. 절대 못 사요. 오르면 다 올랐을까봐 못 살 것 같고. 그렇죠. 그럼 난 이거야. 그럼 도대체 언제 산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확실히 사면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거를.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언제 사면 되는지. 3천에서 4천이 모이면 네. 욕심내지 말고 네. 지방이라도 사라. 그것도 싫으면 수도권에 빌라든 뭐든 대출 나오는 거 감안해서 경매를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다 두 배씩 뛰었잖아요. 네. 40억짜리가 80억이 됐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조금씩 키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가 뭐 두 배씩 뛰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나? 내가 돈을 벌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아파트 값이 훨씬 더 크게 뛰잖아요. 네. 40억이 80억이 되는데 네.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인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말했잖아요. 서울은 포기하시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서울은 아예 염두에 두지 마라. 아직은 염두에 주는 게 아니라 서울은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투자 내공이 쌓였을 때 갈 생각을 해야지 왜 벌써부터 서울을 생각하냐. 이건 마치 그거 같아요. 유치원을 졸업한 유치원생한테 이제 너 초등학교 가야 되지 하는 건데 유치원생이 그냥 자기 유치원에서 짱 먹었다는 이유로 나 서울대 갈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초등학교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서울 이렇게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유치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나는 서울 대학교 갈 거야 이런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게 특별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게 특별한 일이 돼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는 미세먼지가 부는 날이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특별한 날이 되어버린 것처럼. 진짜 약간 그런 논리 되게, 네. 되게 비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반박 불가적인 말을 하나 해줄게요. 네. 우리가 요즘 집값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3, 4년 전에 보니까 집값이 이때 좀 쌌었는데 이때 집 안 사고 뭐 했지? 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반대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애가 생길 수도 있고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10년, 20년 뒤에 자식들이 지금의 집값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아니 우리 아빠는 그때 집 안 사고 뭐 했지? 라는 생각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할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공부해서 돈 모아서 투자를 해야 돼요. 현 20, 30대 직장인이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갑자기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로또가 되지 않은 이상, 비트코인 사는데 수익률이 막 몇천 % 나지 않은 이상, 뭐 주식이 몇백 %, 몇천 % 대박 나지 않은 이상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또가 돼도 서초동에 아파트 못 사더라고요.
자, 그 세후 그 돈 받아가지고 못 사더라고요. 강남에 아파트 못 사요. 이제 네. 로또가 당첨돼도 로또 당첨되면 한 세후 실수용이 한 10억 된다고 가정할게요. 네. 지금 10억으로 서울의 강남 서초 갈 수 없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30평대 저기 뭐 노원구, 은평구, 서울 외곽이죠. 은평구. 거기도 지금 30평대가 15억이 넘었어요. 20평대가 이제 신축 10억이 됐습니다. 그럼 우린 거기라도 사야죠. 은평구면 서울 끄트머리잖아요. 끝이죠. 저기 일산 가기 전에 있는. 일산 가기 전에 있는. 거기도 지금 신축 아파트 20평대가 10억이에요. 아니 그럼 나 정말 궁금한 게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10억, 20억 있는 사람들이 그거 사서 있는 거예요? 아니 절대 없지.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예요. 대출이 나와요. 만약에 그 쉽게 말하면 은평구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들이 옛날에 분양가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5억 정도 했을 거예요. 2년 전에. 근데 그게 지금 2배가 뛴 거예요. 근데 그 5억짜리 아파트를 그때 당시 대출 받아서 3억 대출 받고 한 2억 정도를 있으면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지. 그런 식으로 불려 나가야지. 우리가 아파트 하면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뭔가 10억짜리 하면 내가 10억이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네. 뭔가 서울의 중심부에서만 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그 생각 안 없애면 저희 진짜 절대로 집 못 삽니다. 타워팰리스는 얼마나 올랐어요? 4년 동안?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네. 와 진짜. 저기가 진짜 네. 강남 대치동의 성곽이죠. 멋있지 않아요? 높은 건물들. 그러니까 타짜 2에서 네. 대길이가 도박으로 돈 벌어서 저기 들어가서 살잖아요. 성공해가지고. 네네. 그때보다 대길이가 그때 살았을 때보다 한 3배 올랐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울 와서 쭉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더라고요. 돈이 돈을 벌어줍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준 거잖아요, 여러분.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돈이 돈을 벌어다 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되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좆대요.